짐 다 싸서 일주일 후에 이 집에서 나가줘. 좋아다. 68배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에게 던진 이 한마디는 그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30년을 아들 내외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대체 왜 이런 선언을 한 걸까요? 그리고 이 선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벌인 통쾌한 반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고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정숙 씨는 눈을 떴습니다. 68배 나이였지만 새벽잠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잘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해야 하고 손자가 학교에 가야 하니까요. 정숙 씨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관절염이 있어서 아침마다 일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투덜거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방문을 열고 나와 거실을 지났습니다. 어둑한 새벽 아파트는 고요했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먼저 밥솥을 열었습니다. 쌀을 씻어 물을 부었습니다. 내 식구 먹을 양, 아들 준호, 며느리 은희, 손자 민준이, 그리고 자신. 정숙 씨는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한 판, 김치통, 어제 만들어둔 나물 반찬들. 정숙 씨는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익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정숙 씨의 아침이었습니다.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된 아침이었습니다. 이 집은 34평 아파트였습니다. 강북의 오래된 단지였지만 역세권이라 집값이 꽤 나갔습니다. 방이 셋 있었습니다. 안방은 아들 부부가, 작은 방은 손자 민준이가, 그리고 가장 작은 방을 정숙 씨가 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창고 같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옷장 하나 놓으면 꽉 찼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네 집에 얹혀 사는 몸이니까요. 적어도 정숙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숙 씨가 이 집에 온 지는 5년이 됐습니다. 그전엔 시골에서 남편과 살았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작은 농가였습니다. 남편 윤석 씨는 그곳에서 과수원을 했습니다. 사과와 배를 키웠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열매가 맺고, 가을이 오면 수확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둘이서 아궁이 앞에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며느리 은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유산을 했어요. 둘째를 임신 중이었는데 유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아프니? 네, 어머니. 몸조리가 필요한데. 어머니가 좀 올라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당연하지. 내가 올라갈게. 정숙 씨는 다음 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한 달만 있다가 갈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 몸조리 도와주고 손자 좀 돌보다 가려고요. 하지만 한 달이 2달이 됐고 2달이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5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달만 더 계세요. 제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요. 그 다음에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은희가 회사 복직해야 하는데 민준이 봐줄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더 계세요. 그 다음에는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저 할머니랑 있는 게 좋아요. 그렇게 조금씩 미뤄지다가 5년이 됐습니다. 정숙 씨는 그 5년 동안 시골집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과수원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필요로 하니까, 며느리가 힘들어 하니까, 손자가 좋아하니까.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은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38살 중견기업 인사팀 대리였습니다. 단발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하품을 했습니다. 응, 아침 준비해야지. 제가 할 텐데요. 어머니 좀 쉬세요. 은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정숙 씨도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아니야, 괜찮아. 너는 씻고 나와. 그럼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희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계란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돼지고기 조금 넣고, 김치 넣고, 물 붓고. 이것이 정숙 씨의 매일이었습니다. 아침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점심 준비, 또 설거지, 손자 숙제 봐주기, 저녁 준비, 또 설거지.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정숙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 집은 시골인데. 내 남편은 저 멀리 있는데.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30분쯤 지났을까? 아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42, 건설회사 과장이었습니다. 머리를 산발로 하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침 뭐예요? 김치찌개하고 계란 후라이. 어제도 김치찌개였는데. 준호가 투덜거렸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찌개를 한 그릇 떠서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학교 늦겠다. 은희가 화장을 하다 말고 소리쳤습니다. 작은 방 문이 열리고 중학교 2학년생 민준이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침 뭐예요? 김치찌개 먹어라. 에이, 또 김치찌개예요? 저 오늘 토스트 먹고 싶은데. 민준이가 삐죽거렸습니다. 정숙 씨는 냉장고에서 식빵을 꺼냈습니다. 토스터기에 넣고 버터를 발랐습니다. 빨리 먹어. 학교 늦어. 알았어요. 민준이는 토스트를 우물우물 씹으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밥 먹을 땐 핸드폰 좀 내려놔라. 에이, 할머니. 요즘 애들 다 이렇게 먹어요. 은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그냥 놔두세요. 정숙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것도 정숙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작은 무시들.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준호는 출근했습니다. 은희도 서둘러 화장을 마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민준이는 학교 갔습니다. 정숙 씨만 집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4개, 국그릇 4개, 반찬 접시들. 정숙 씨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민준이 방.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다 닦고 나니 9시가 됐습니다. 정숙 씨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하고 있었습니다. 고부 갈등 이야기였습니다. 정숙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드라마 속 며느리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대들기라도 하는데 자기 며느리는 은근슬쩍 부려먹기만 하니까요. 11시쯤 됐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골에서 남편 윤석 씨가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응, 왜?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당신은? 나도 그냥 그래. 요즘 배 수확하느라 바빠. 정숙 씨는 남편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5년 동안 떨어져 살았습니다. 1년에 몇 번 만나는 게 전부였습니다. 명절 때, 그리고 정숙 씨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골에 내려갔다가 올 때, 몸 조심해.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 근데 여보, 윤석 씨가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요즘 허리가 좀 아파서. 정숙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많이 아파? 응. 처음엔 그냥 삔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 병원은 갔어? 응, 어제 갔다 왔어. 의사 선생님이 뭐래? 디스크래. 심하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대. 정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술? 그럼 빨리 해야지. 그래야 하는데 혼자 있으니까 좀 그렇네. 수술하고 나면 누워 있어야 한다는데. 정숙 씨는 윤석 씨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자기 보고 내려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신, 내가 지금 가야 할 것 같아? 아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거기서 준호네 돕고 있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여기 있어? 괜찮다니까. 걱정 마.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볼게. 요양보호사? 남편이 아픈데 내가 옆에 있어야지. 무슨 요양보호사야. 그래도 준호네가 너를 필요로 하잖아. 정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네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알아. 나도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준호네가 더 중요하잖아. 당신도 중요해. 나는 괜찮아. 건강한 사람인데. 조금 허리 아픈 거야. 윤석 씨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정숙 씨는 알았습니다.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 있다는 것을. 여보,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응,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정숙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는 남편. 아픈데 돌봐줄 사람도 없는 남편. 정숙 씨는 마음먹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야겠다고. 남편을 돌봐야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아들네는 어떡하지? 내가 없으면 누가 밥을 해주지? 민준이는 누가 돌보지? 정숙 씨는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저녁 6시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왔고 준호가 7시에, 은희가 8시에 왔습니다. 정숙 씨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정숙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저기 얘들아.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오늘 너희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는데. 할아버지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오셨대. 디스크래. 디스크요? 준호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응. 심하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대. 그럼 수술하시면 되잖아요. 준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수술하시면 누워 계셔야 하는데 혼자 계시잖아. 그러게요. 그럼 어떡하지? 은희가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좀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려가시게요?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너희 아버지 혼자 두고 어떻게 여기 있어? 수술하시면 돌봐드려야지. 그러게요. 근데 어머니, 언제쯤 내려가실 건데요? 이번 주말쯤 생각하고 있어. 이번 주말이요? 은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응,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여기는 어떡하고요? 정숙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저희가요? 저희가 어떻게요? 왜? 다 큰 어른들이 자기 밥도 못 차려 먹어? 정숙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직장 다니잖아요. 은희가 먼저 반박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직장 다닌다고 밥을 안 먹어? 그게 아니라 아침도 챙겨야 하고 저녁도 해야 하고 민준이도 돌봐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다 해요? 나는 5년 동안 했는데 정숙 씨의 말에 은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가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아버지는 요양보호사 쓰시면 되잖아요. 정숙 씨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요양보호사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돈 주고 사람 쓰면 되죠. 정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무슨 소리긴요? 현실적인 이야기죠. 어머니가 여기 안 계시면 저희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한테 요양보호사를 쓰라고? 네. 제가 비용 다 댈게요. 정숙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픈데 요양보호사를 쓰라니. 은희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정숙 씨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아침은 누가 챙겨요? 민준이는 누가 봐요? 너희가 챙기고 너희가 보면 되지. 정숙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그럴 시간이 있어요.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야 하는데. 그럼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 어머니도 참, 그게 쉬운 일이에요? 은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나는 5년 동안 매일 5시 반에 일어났어. 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양보호사 쓰시고 엄마는 여기 계시면 다들 편하잖아요. 정숙 씨는 아들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뭐가 편하다는 거니? 저희요. 저희가 편하죠. 내 아버지는? 아버지도 요양보호사 계시면 편하시겠죠. 정숙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편하겠지. 엄마가 여기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면. 근데 나는 안 편해도 돼. 엄마도 여기 계시는 게 편하시잖아요. 뭐가 편해? 정숙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여기 서울이 좋잖아요. 시골보다 훨씬. 좋긴 뭐가 좋아. 나는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일이라뇨. 그냥 집안일인데요. 은희의 말에 정숙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냥 집안일? 네.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잖아요. 정숙 씨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집안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너 한번 해봐. 네? 그게 무슨? 내가 하는 일. 너 한번 해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밥 짓고, 반찬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한번 해봐.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못할 거잖아. 하루도 못 버틸 거야. 정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 사실이야.
너희는 해본 적이 없잖아.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우리 이러려고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래, 가족이지. 근데 가족이라고 해서 한쪽만 희생해야 해? 정숙 씨의 말에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5년 동안 희생했어. 내 남편 시골에 혼자 두고, 내 집 두고, 내 삶 다 포기하고, 너희 편하라고. 저희가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요. 은희가 쏘아붙였습니다. 뭐? 저희가 어머니 오시라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오신 거잖아요. 정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숙 씨가 먼저 제안했으니까요. 그래, 내가 먼저 왔지. 은희 너 유산하고 힘들다고 해서 한 달만 있다가 갈 생각이었어. 그럼 가셨어야죠. 왜 5년이나 계셨어요? 너희가 붙잡았잖아. 한 달만 더, 한 달만 더 하면서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가 억지로 잡았나요? 어머니가 그냥 계신 거잖아요. 은희의 말이 끝나자 식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아들 준호에게 옮겼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냥 있었지. 정숙 씨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아무도 칼 들고 협박한 적 없지. 다 내 선택이었어. 은희는 그 말에 조금 안도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이다. 선택이라는 게 늘 자유롭기만 한 건 아니야.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더더욱. 정숙 씨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나만 조금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한 달만, 이번 학기만, 이번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만. 그렇게 5년이 흘렀다. 준호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니, 끝까지 들어. 정숙 씨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너희는 점점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해졌어. 아침밥은 자동으로 차려지고 집은 저절로 깨끗해지고 아이는 누군가 알아서 키워주고 그러다 보니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지면 불편한 사람이 된 거야. 은희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필요 있어. 오늘 처음으로 하는 말이니까. 정숙 씨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번 주말에 시골로 내려간다. 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금만 시간을 두고. 아니, 이미 충분히 뒀다. 정숙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해둘 게 있다. 정숙 씨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소파, 식탁, 텔레비전. 이 모든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사실. 이 집 말이야. 준호와 은희의 시선이 동시에 정숙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집 명예 내 이름이다. 은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유산받은 집 아니고 너희가 사준 집도 아니다. 아버지랑 내가 평생 벌어서 산 집이다. 정숙 씨는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짐 정리해라.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뭐가 너무하니?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니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아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너희 집이 아니라
내가 잠시 빌려준 공간이다.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민준이는요? 애는 어떻게 하라고요? 민준이는 너희 아들이다. 내가 낳은 애 아니다. 그 말은 차가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구조라면 그게 정상은 아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당혹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작은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약봉지, 오래된 사진 앨범 하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5년을 살았지만 진짜 자신의 물건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손자도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집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윤석 씨는 깜짝 놀란 얼굴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정숙 씨는 말없이 남편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윤석 씨의 몸이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단단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왔어. 이제 내가 여기 있을 거야. 윤석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정숙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집 정리 거의 다 했어요. 그래. 근데 엄마, 우리 진짜 힘들어요. 정숙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아. 처음엔 다 힘들다.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에요. 그럼 이제 알겠지. 뭐요?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시골의 하늘은 서울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행동으로 하는 거다. 일주일 뒤 정숙 씨는 다시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조용했고 낯설었습니다. 정숙 씨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평하는 사람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제야 밥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누군가의 희생을 사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희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자리는 정말 내 자리일까요? 정숙 씨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다시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만 참으면 되지라는 말로 너무 오랫동안 버텨오진 않으셨나요?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며 떠오른 장면이나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조용히 듣고 싶습니다.